태친. 안녕하세요, 태친입니다. 제 유튜브 커뮤니티 채널에 레노버 듀엣 7 윈도우 태블릿 PC가 80만원대에 판매한다고 올려드린 적이 있었죠. 그때 구입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제품을 구입할 때 주의할 점이 10세대 제품과 11세대 제품이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무조건 구입하면 안 되고 CPU가 11세대인 제품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12세대가 출시되는데 11세대를 구입하는 게 맞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서피스 프로 8도 국내 기준으로 올해 출시했지만 11세대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11세대 제품은 쓸만합니다. 물론 이제 현재 기준으로는 12세대 서피스 프로 9 제품이 하반기에 출시가 됐죠. 그렇다면은 서피스 프로 8도 가격이 좀 저렴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 구입을 안 하신 분들은 이 듀엣 7 제품과 서피스 8 제품을 한번 비교를 해서 구매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네요. 제품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은품이고요. 마우스를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파우치입니다. 개봉을 위해서 전용 칼을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카드 형식으로 되어 있었고 지갑에 넣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접어서 사용할 수 있는 칼입니다. 이렇게 접어갖고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커터 칼로 사용하다 보니까 드르륵 거리는 소리가 좀 듣기 싫어갖고 이렇게 전용 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럼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런 마우스 저도 갖고 있는 마우스인데요. 휴대하기 굉장히 편해요. 이렇게 돌리면은 마우스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충전 케이블하고 설명서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13인치 노트북 파우치를 준 것 같아요. 와, 이것 봐요. 세월의 흔적이 보이죠? 이게 꽤 오랫동안 창고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개의 포켓이 있는 파우치입니다. 자, 다음에 박스를 볼게요. 홀로그램처럼 되어 있는 스티커 보이세요? 박스가 굉장히 이쁘네요. 최근에 개봉한 박스 중에 가장 이쁜 것 같아요. 네, 그 박스를 열어보면은 검은 박스는 키보드일 것 같아요. 이 서피스 같은 경우는 이 키보드를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요. 레노버 요가 듀엣 7은 이렇게 키보드가 공짜로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죠. 이 재질은 천 느낌이 나는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독특한 디자인이죠. 안쪽에도 이렇게 천이 덧대어 있어요. 키감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블루투스 연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결합하고 사용할 수도 있고 블루투스로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포고핀 연결하는 단자도 있어요. 이거는 본체고요. 본체 조금 이따 볼게요. 설명서 있고요. 펜슬도 이렇게 동봉되어 있습니다. 서피스 같은 경우는 펜슬도 따로 구입을 해야 되죠. 근데 이 제품은 펜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 렌즈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A4 건전지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충전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충전식으로 되어 있는 게 더 편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충전식으로 되어 있는 게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댑터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65W 어댑터예요. 크기는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인데요. 대신 이 케이블이 좀 거추장스럽죠. 그럴 때는 이렇게 숏 케이블 같은 거 하나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더 짧은 것도 팔아요. 아예 이렇게 바로 결합하는 것도 있고 저는 조금 긴 걸로 샀는데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설명서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색상이 두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오키드 색상으로 구입을 했어요. 송풍구 부분이 있고요. 전원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볼륨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USB-C 포트가 있습니다. 이 키보드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 포고핀이 있습니다. 반대쪽도 C 포트가 있고 그 다음에 TF 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서피스 프로 9 같은 경우는 이 이어폰 단자가 없는데 이어폰 단자는 동영상 편집하려면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아래쪽에 C 포트 단자하고 사운드는 양쪽에 이렇게 듀얼 스피커로 되어 있습니다. 무게는 본체만 792g이고요. 키보드까지 놔두면은 같이 갖고 다니면은 1.1kg이 되네요.
여기에다가 충전기하고 충전 케이블 그리고 이 펜스까지 같이 갖고 다니니까 1.5k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키드 색상이 저는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했는데 실물로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킥스탠드가 있는데요. 이 서피스 프로 제품의 경우는 180도까지 오픈이 돼서 거의 끝까지 각도 조절이 되는데요. G13 킥스탠드 각도가 아쉽다고 했었는데요. 레노버 듀엣 7 제품도 G13 정도 각도만 오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공간이 남아요. 조금 아쉽네요. 더 이상 안 내려갑니다. 튼튼할지 모르겠네요. 너무 힘을 주면은 망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도 조절이 최대한 되는 게 아무래도 사용하기는 편하죠. 그리고 키보드는 포고핀으로 이렇게 연결해갖고 사용할 수가 있고요. 서피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2단 각도까지 키보드를 올릴 수 있는데 아쉽게도 듀엣 7 같은 경우는 1단만 각도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이 키보드 앞면 같은 경우는 좀 먼지가 잘 묻는 재질인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먼지가 묻어있고 이게 지금 안 떨어지는데 관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데 여기도 지금 묻었고요. 그거 말고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개봉기를 진행했습니다. 이 펜이 어디에 부착하고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런 펜 홀더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힐링실드에서 구입을 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거고요. 뒷면은 3M 테이프로 부착을 해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꼽아갖고 사용을 하면 되겠죠. 저는 부착하고 사용할 건 아니고 이렇게 아쉬운 분들은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노버 듀엣 7의 키보드 키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에이수스 ROG 플로우 G13 키보드의 키감이 더 쫀득하니 좋았습니다. 이거는 개인차가 있을 것 같아요. 책상에 노트북과 모니터를 이렇게 함께 사용할 경우 노트북 거치대를 사용해서 노트북은 앞쪽으로 밀어서 사용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별도로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레노버 듀엣 7은 분리형 키보드를 사용해서 모니터만 따로 띄워서 앞쪽으로 밀어넣고 키보드만 분리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를 분리해도 백라이트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터치패드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마우스도 필요 없습니다. 덕분에 책상이 깔끔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키보드 배터리는 26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용을 한 다음에 키보드 커버만 결합을 시키고 메인 태블릿에 전원만 충전시키면 자동으로 키보드까지 충전이 되기 때문에 충전에 대한 걱정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돌비 스테레오 스피커 테스트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크리스탈 디스크는 읽기가 2425점, 쓰기는 1282점 나왔습니다. CPU-G는 싱글이 539점, 멀티는 2567점이 나왔습니다. PC마크 10은 3903점이 나왔습니다. 3D마크는 314점이 나옵니다. 시네벤치 R23 측정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싱글이 2525점, 멀티가 1099점이 나왔습니다. 측정을 한 동안 소음은 전면이 467dB 나오고 온도 측정은 액정 부분이 49도 나왔습니다. 뒷면은 가장 높게 나온 게 53도였습니다. 사용 중에 소음과 온도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수준입니다. 배터리는 100% 충전했을 때 배터리 절약 모드에서 10시간 사용 가능하다고 표기가 되는데 99% 되면서 12시간 사용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윈도우에서 표기되는 배터리는 그대로 믿으면 안 되죠. 실사용을 해보니까 오후 1시 반부터 사용해서 7시에 배터리가 3% 남았다고 표기되었습니다. 대략 7시간 정도 사용 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궁금했던 건 이제 지터링이 있냐, 이게 가장 궁금했는데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사전 정보로는 지터링이 있는 제품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와콤 AEX 펜은 기본적으로 지터링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 일자로 걷을 때는 지터링이 보이지 않네요. 아주 깔끔합니다. 이번에는 사선으로 그었을 때도 지터링이 발생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터링이 발생이 되네요. 얼마 전에 리뷰했던 G13 윈도우 태블릿에서도 지터링이 발생되는데 그 제품은 지터링이 너무 심하게 발생되는데 이 제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천천히 긋게 되면 지터링이 발생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지터링 현상은 빨리 긋게 되면 발생이 안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빨리 선을 그으면은 지터링이 발생이 안 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드로잉을 할 때, 그림을 그릴 때나 이럴 때는 좀 펜선을 빠르게 움직여서 지터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이게 지금 천천히 그렸을 때, 그리고 이 아래쪽은 빨리 그렸을 때의 이 지터링 현상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차이점 명확하죠?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림 그릴 때 이게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하나 그려봐야 되겠네요. 이 펜의 가장 큰 장점은 펜 상단에 센서가 있어갖고 어떤 사물이건 렌즈를 대고 클릭해주면은 사물의 색깔 정보를 가져와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파란색을 하나 가져와 볼게요. 지금 이 포토샵에서 이런 식으로 파란색이 체크가 되면서 색을 가져오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려집니다. 다시 이번에는 빨간색을 가져와 볼게요. 그럼 좀 기다리면은 빨간색을 이런 식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클립 스튜디오를 보여드릴게요. 만화 그릴 때 많이 사용하는 툴인데요. 이 클립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외장 모니터를 연결하게 되면은 버그인지 좀 이상한 현상이 있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위쪽에다가 외장 모니터를 연결했습니다. 아래쪽이 태블릿이고요. 이 상태에서 그리면은 선 위치가 이상해지죠. 하단에 그려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좀 문제가 있네요. 모니터를 아래쪽으로 옮긴 다음에는 어떻게 변경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다시 적용. 이번에는 선이 위쪽에 그려지죠. 듀얼 모니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요. 그림판을 한번 띄운 다음에 보여드리면은 지금 똑같은 환경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림판 같은 경우는 지금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 게 보이시죠? 이게 클립 스튜디오에서만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 설정을 가주세요. 그리고 태블릿으로 간 다음에 태블릿 조작 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거였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하나 켜볼게요. 모니터에서 조작 구역을 지정을 제가 지금 1번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OK. 이게 아닌가 봐요. 동작이 안 되네요. 이게 아니고 파일, 환경 설정, 태블릿 간 다음에 태블릿 조작 구역을 전체 화면 조작으로 바꿔도 더 날리네요. 이것도 아니고 뭐였지? 환경 설정, 아래쪽입니다. 태블릿에서의 조작 구역을 지금 모니터 종양비 유지하여 조작을 태블릿 전체에서 조작으로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OK. 이제 클립 스튜디오에서도 정상적으로 동작이 됩니다. 아까 어디였냐면 파일, 환경 설정, 태블릿, 그리고 태블릿에서의 조작 구역에서 태블릿 전체에서 조작을 선택해줘야지 정상적으로 동작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클립 스튜디오에서 그림 그리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제품을 구입한 목적이 클립 스튜디오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거든요. 안드로이드나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에서는 클립 스튜디오를 사용하기 위해서 연간 결제를 해야 돼요. 근데 윈도우 같은 경우는 한번 구입을 하면은 평생 사용할 수 있어갖고 제가 윈도우
태블릿에서 그림을 그리려고 이러한 튜닝한 제품들을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클립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프로 버전이 있고 EX 버전이 있는데요. 프로 버전은 53,000원 정도 하고 EX 버전은 243,000원 정도 해요. 프로 버전 같은 경우는 캐릭터 컨셉, 아트, 일러스트 최적 이렇게 되어 있네요. EX 버전이 만화나 웹툰, 애니메이션 같은 고급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EX 버전을 구입을 했고요. 이게 한번 구입하면 평생 무료다 라고 해서 구입을 했는데 이 정책이 바뀌었어요. 버전 2가 나오면서 이제는 더 이상 윈도우 버전도 평생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구입했던 버전 1은 평생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버전 업데이트는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버전 1, 2로 나눠진다는 걸 사람들은 몰랐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클립 스튜디오를 구입해야 되는 이유, 한번 구입하면은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홍보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입을 해오고 사용을 하는 건데, 이렇게 정책이 바뀌어버리면은 더 이상 이 클립 스튜디오를 계속 사용해야 되는 그런 장점이 없어지는 거죠. 동영상 편집까지 하면은 어도비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도비의 그 연 결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또 별도로 클립 스튜디오까지 매달 결제를 한다면은 금액적인 부담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립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버전 1을 계속 쓰거나 아니면은 버전 2로 매달 결제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레노버 듀엣 7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이 컨트롤 Z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이 가장 큰 장점이죠. 지금 보면은 지터링이 발생되는 게 보이시죠? 빠르게 펜선을 움직이면은 지터링 현상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 펜에 가고 이 손떨림 보정 기능을 켜주시면 됩니다. 저는 좀 많이 켜볼게요. 14 정도로 놔뒀는데 이렇게 했고 그리면은 지터링 현상이 발생이 안 될 거예요. 전 조금 더 올릴게요. 38인가까지 올렸어요. 네, 이렇게 지터링이 없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손떨림 보정 기능을 많이 키게 되면은 그만큼 그림이 좀 부자연스럽게 그려질 거예요. 제가 그리는 선보다 많이 좀 보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보정 기능이 싫은 분들은 손떨림 보정을 최소화하면서 지터링 현상까지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수치를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지금은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최대치로 해서 보정을 잡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제 생각에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클립 스튜디오를 계속 써야 되겠지만 그 외에 처음 입문하는 분들은 이제는 구독형 서비스로 매달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처음 입문하는 분들은 클립 스튜디오를 접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좋은 툴들을 찾아갖고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클립 스튜디오 vs 포토샵 이런 것도 있거든요. 클립 스튜디오는 만화를 그릴 때 편의성이 좀 있는 도구잖아요. 포토샵은 이제 사진 편집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내고 사용하는 게 좀 싫다, 부담이 된다 하는 분들은 메디방이라는 좋은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반드시 돈을 줘야지만 그림을 잘 그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림 그리는 데는 도구보다는 숙련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툴들은 그림을 그리는데 좀 편의성을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많다라는 거지, 이게 없다고 해서 꼭 그림을 못 그리고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제가 웹툰 그리는 방법에 대한 책도 한번 구입을 해갖고 읽어봤는데 거기서는 메디방을 추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답은 없는 거죠. 어떤 툴을 써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거고, 많은 이제 웹툰 작가들이 클립 스튜디오를 쓰니까 커뮤니티가 많이 발달돼 있어갖고 남들이 만든 것들을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걸 돈을 주고 쓴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취미로 하는 분들에게는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지게 되죠. 생업으로 하는 분들은 그렇게 사용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무료 툴을 사용을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깔끔하게 선을 따주는 게 좋죠. 나중에 색칠할 때를 대비를 해서 가능하면 이제 꼼꼼히 채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정 기능 켰기 때문에 레노버 듀엣 7에서도 지금 그림 그리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레노버 요가 듀엣 7, 듀엣 7 지금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숫자를 지금 영어를 썼다가 한글을 썼다 막 이러고 있네요. 저도 모르게 의식의 흐름대로
뒤에 7도 나왔다, 뒤에 7도 나왔다 뭐 이럴 것 같은데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당히 펜선을 따주겠습니다. 머리띠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확실히 손떨림 보정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펜선을 딸 때 이쁘게 따지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펜선도 땄고요. 뒤쪽 머리도 그려줄게요. 아이고, 된 것 같습니다. 뭐야 이거? 메가피 넣어주고. 클립 스튜디오의 장점이 또 하나 있네요. 인체를 그리기 좀 어려운 분들은 3D 모델링 기능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3D 모델링을 띄워놓고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은 이제 포즈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 외에 이제 3D 도구들이 있어갖고 배경 같은 거 그릴 때도 좀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네, 선은 어느 정도 딴 것 같습니다. 다 땄으면은 밑그림은 이제 지워주면 될 것 같아요. 안 보이게 꺼줄게요. 깔끔하게 따진 게 보이시죠? 클립 스튜디오 기능 중에 자동 채색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 채색 기능을 사용을 해볼게요. 저는 밑그림 레이어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동 채색을 킬게요. 네, 이렇게 자동 채색으로 색이 입혀졌는데 깔끔하지 않죠? 이게 아직은 좀 기능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원하는 색상으로 입혀지지 않고 눈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지금 이상하게 입혀졌는데요. 지금 외부에 있는 색을 가져와서 색상을 칠해 볼게요. 책에 인쇄되어 있는 파란색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런데 클립 스튜디오는 포토샵과 다르게 색을 바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검은색이 그대로 그려지죠. 이 컬러에서 검은색을 선택을 한 다음에 스포이드로 이렇게 화면색을 추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색을 가져온 게 보이시죠? 이번에는 노란색을 추출해 볼게요. 스포이드로 찝어줘야지 색을 갖고 와요. 빨간색도 추출해 볼게요. 역시 똑같이 한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스포이드로 색을 추출한 다음에 갖고 와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보면은 적용 가능한 게 뱀부 페이퍼, 익스프레시, 어도비 포토샵,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어도비 인디자인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 추출은 안 될 것 같고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이런 식으로 사물에 있는 색을 추출을 한 다음에 그 RGB 값을 다시 각각의 툴에서 한 번 더 가져와야 되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잘못 칠한 것도 색을 바꿔볼게요. 눈도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이 펜이 와콤 AS 1.0의 4096 필압을 지원하는 펜이고요. 틸트를 지원하지 않는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 틸트를 지원 안 하면은 지터링이 좀 적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사용해보니까 지터링이 그렇게 적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지터링이 있다고 필기를 못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이거는 감안해고 사용을 하셔야 될 거예요. 단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레노버 듀엣 7 펜팁을 별도로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서피스 같은 경우는 펜 팁을 별도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패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삼성의 S펜도 마찬가지로 펜팁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잖아요. 펜팁, 이 펜총 말하는 거죠. 끝에 이 액정이 13인치의 16대 10 비율이고 sRGB 100%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펜으로 외부에 있는 색을 추출한 다음에 그 외부에 있는 색이 그대로 이 디스플레이에 표현되는 색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색상 작업하는 분들에게는 디자이너가 사용할 때는 굉장히 좋은 펜인 것 같아요. 여지껏 출시된 제품 중에 이런 펜은 없죠. 이게 육각형으로 연필을 쥐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립감은 나쁘진 않는데 한 20g 정도의 무게로 엄청 무겁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무게중심 가운데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립감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펜만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와콤 EMR 방식의 e컬러 펜 기능을 넣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피스 프로 같은 경우는 3대2 액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문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영상을 보거나 다 적당한 그런 비율을 채택을 했고요. 16대 10 비율은 조금 더 영상을 보는데 적합한 비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16대 9 비율은 이거는 뭐 그냥 대놓고 영상 보는 비율이고요.
근데 이 16대 9 비율은 세로폭이 좁기 때문에 문서를 보거나 이럴 때는 오히려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태블릿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16대 10 비율을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3대 2 비율도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16대 9 비율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머지 색은 채우기로 채워서 색상을 틈 닫기를 최대한 올리고요. 그 다음에 불투명 결 준 다음에 이렇게 채우기로 한 번에 채우면 됩니다. 자동차 색보다 직접 채우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아직은 자동 채우기는 그냥 보여주기식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내가 어떤 색으로 디자인을 해야 될지 좀 감이 안 잡힐 때 자동차 색을 딱 키면은 이런 색감으로 작업을 하면 괜찮겠다, 그럴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그냥 지금같이 채우기를 이용해서 채우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될 것 같아요. 수정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게 보이시죠? 머리색도 한 번에 채우면은 끝나죠. 네,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옷색도 칠하고 마무리 할게요. 지금은 뭐 그림 그리는 걸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머리띠도 칠해야 되는데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나머지 좀 뭐 짙어링 같은 거는 보정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면 되니까, 가장 만족스러웠던 거는 이 컬러 펜에 사물에 있는 색상을 가져오는 기능이 가장 만족스러웠는데, 대신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이 몇몇 지원되는 어플이 아니면은 바로 적용이 안 된다 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그림쟁이를 위한 윈도우 태블릿 레노버 듀엣 7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분들에게 100% sRGB 색상 정확도를 갖춘 13인치 2K 모니터와 외부 사물의 색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이 컬러 펜, 그리고 마치 바이오지 캔버스 태블릿 PC가 다시 돌아온 듯한 불리언 키보드까지 모든 것을 갖추고 이렇게 좋은데 왜 안 팔려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윈도우 태블릿 PC가 시장에서 그만큼 주목받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인지도가 높은 서피스 프로 제품도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레노버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국내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는 쉽지 않겠죠. 그 돈이면 서피스 산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비인기 제품은 지금 같은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에 구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소비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태친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